한 주간의 IT 이슈를 점검해 드립니다. IT 이슈 위클리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2020년 6월 22일입니다. 네, 건강하시죠? 예, 건강 끝까지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의 최유환입니다. 자, IT 이슈 위클리는 커버 스토리와 헤드라인 한 줄 요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커버 스토리 만나보시죠. 코로나 시대 사람들은 어디에 돈을 썼나를 주제로 제가 해봤는데요. 코로나 기간에 이루어졌던 이커머스에 대한 거래량 그리고 상품별 비중 이것에 대한 분석을 보면서 또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자, 모티브가 된 기사는 모바일 쇼핑 1분기에 25조 원, 음식 배달 3년 전보다 7배 늘어나 연합뉴스의 6월 18일 기사였습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바뀔 거다. 뭐 이런 견해들은 굉장히 많았죠. 예, 뭐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도 석학들에 의해서. 자, 그 중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쇼핑 행태의 변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 쇼핑을 통해서 사실은 먹고 사는 것에 큰 불편함이 없이, 그죠? 뭐 코로나가 왔지만 사실 뭐 이렇게 큰 불편함이 없이 그렇게 지내고 있을 정도니까요. 자, 그런 가운데 시장 분석 기관 DMC 미디어가 2020 디지털 차트 국내 이커머스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그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요. 자,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거래액부터 보면 전체 거래액은 오히려 좀 줄었습니다. 올해 1분기에 36.8조 원, 지난 4분기에는 37.4조 원이었고요. 자, 그러나 그 중에서 모바일의 거래액은 24.8조 원으로 전분기 대비 약간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뭐 차트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그래서 2019년 4분기에 37.4 피크를 찍었다가 1분기에는 36.8 이렇게 약간 내려오는 전체 거래액은 줄어드는 모습이고 그러나 그 중에서 파란색 모바일 쇼핑은 오히려 숫자가 늘어났고 PC를 통한 그 외의 기타 인터넷 쇼핑은 좀 더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품군별로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졌나 이렇게 보면 음식료품 12.3%를 차지하면서 전분기 대비 3.8% 포인트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숫자상에 그대로 3.8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음식 배달 같은 경우는 9.4%를 차지했는데 전분기 대비 3.2%포인트 늘어났고요. 근데 음식 배달 같은 경우는 3년 전보다 무려 4배나 비중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농축수산물, 가구, 서적, 자동차 및 자동차 용품 이런 것들이 올해 1분기 거래액이 최근 3년 사이에 최대치를 찍는 그런 기록을 보였고요. 농축수산물은 1.4조 원으로 3년 사이에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하는 굉장히 큰 이제 성장을 보였고, 가구는 1.1조 원, 서적은 6천억 원, 그리고 자동차나 자동차 용품은 5천억 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반면 뭐 예상했겠습니다만, 그쵸? 예상했듯이 문화와 레저 서비스는 지난 4분기에 6천억 원이었는데 올해 1분기에는 2천억 원으로 3분의 1 토막이 나는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보시면 실제로 이제 그 분야별로 비중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건 제가 참고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이렇게 다 빨간색, 그쵸? 뭐 증권 차트 같죠? 네, 빨간색으로 올라와 있는 증가한 부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보면 농축수산물 같은 경우가 1.1%포인트 해서 사실은 뭐 크게 늘고 줄고 하지 않았던 영역인데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또 괄목할 만한 것은 역시 배달 부분 이렇게 보이게 되죠. 3.2%포인트나 늘어났습니다. 배달 부분을 좀 하이라이트하면 3년 만에 7배나 성장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17년 넘어갔네요. 17년 1분기에 0.5조에서 20년 1분기에는 3.5조까지 차지를 하는 전체 이커머스의 약 10%의 비중을 차지하는 엄청난 그 세그멘트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약 그리고 시사점을 한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보면 전체 규모는 감소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뭘까요? 어쨌든 아무리 이커머스가 활성화되고 코로나의 수혜주네 어쩌네 해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쨌든 지갑을 닫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그 중에서 어떻습니까? 모바일의 거래액은 증가를 했죠. 이게 바로
지금 계속해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플랫폼의 전환을 얘기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어떻습니까? 음식료, 그 다음에 농축수산물, 뭐 음식 배달 이런 것들이 증가했는데 자 이런 것들이 무슨 뭘 의미할까요? 바로 아주 필요한 것, 필수적인 것들 위주로 소비를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게 바로 재미있어요. 가구, 서적, 자동차 용품 이게 증가했잖아요. 또 그렇죠? 이게 사실 재밌는 부분인데 이게 바로 이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빵으로만 살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활동이 줄어들고 집에 머물거나 혼자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오늘의 집 같은 서비스들이 많이 떴죠. 왜냐하면 집에 계속 있다 보니까 이게 인테리어가 이게 자꾸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테리어에 대한 뭔가 쇼핑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가구도 늘고 또 책도 이제 많이 보게 되겠죠. 혼자 뭐 서적도 늘고 그리고 자동차 용품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대중교통을 좀 기피하고 본인의 자동차들을 많이 타다 보니까 자동차 용품에 대한 것도 증가가 많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집에 있는 인테리어, 자동차에 있는 인테리어 이런 것들이 자꾸 눈에 이제 거슬리게 된 것이죠. 결국 어떻습니까? 사람이 머무르는 시간, 공간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수요가 계속해서 변했다. 코로나로 인해서 변한 것은 바로 이러한 드라이버들이 작용을 했구나라는 것들을 눈치채실 수 있을 겁니다. 뭐 문화와 레저의 감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쵸? 아무리 내가 사람이 빵으로만 살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대면적인 레저 활동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재밌는 이제 포인트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 분석 내용을 보면서 실제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습니다.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렇죠? 어떤 사업이 뜰지 이런 것들 굉장히 궁금하시고 또 도대체 어떤 세상이 열릴 것이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결국 답은 사람들의 본능적인 행동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뭐 굉장히 거창하고 뭐 화려한 것들이 유행으로 막 이제 찾아오고 또 지나가고 하지만 결국 오래 남는 것은 이 본능적 행동을 건드리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의 생활 속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 본능적인 부분과 아주 잘 맞아 떨어져야만 그게 자리 잡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얘기가 바로 그런 것들을 많이 담고 있죠. 그래서 오늘 분석 내용이 바로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아주 재밌어서 어떻게 보면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아주 그 재밌는 포인트들을 살릴 수 있겠다 싶어서 한번 담아 봤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의 행동의 변화를 아주 잘 보여준 그런 차트였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 내 사업이 과연 코로나로 어떤 영향을 받을까 이렇게 궁금하시다면 사람들의 원초적인 행동의 변화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 답이 있기 때문이죠. 자, 지금까지 커버 스토리였습니다. 네, 여러분 IT 이슈 위클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헤드라인 한 줄 요약으로 넘어가 보죠. 자, 첫 번째 나쁜 후기는 밑으로 내리고 안 팔리는 제품엔 베스트 표시를 했다. 인블리 등등 쇼핑몰 7곳이 적발됐다는 소식입니다. 자, 공정위가 이런 수법 등으로 고객을 속인 SNS 기반의 쇼핑몰 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하는데요. 진짜 이러지 맙시다. 인블리 또 왜 그럽니까 지금? 잊혀질만 하니까 또 막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나쁜 후기 막 밑으로 내리고 말이죠. 이게 조작적으로 이렇게 하면 사실 사람들이 모를 것 같지만 이제 결국 알거든요. 자, 이런 짓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두 번째 웨이브 아시죠? 예, 국내의 1위 OTT 서비스인데 웨이브의 이용자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와 격차가 이제 2배 이상 벌어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웨이브의 MAU가 작년 10월에 379만 명에서 올해 5월에 346만 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넷플릭스는 342만 명에서 637만 명, 이거 엄청난 숫자죠. 거의 2배 가까이 갭을 벌리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뭐 국내 OTT가 뭐 잘 되면 좋겠다 싶긴 한데 좀 안타깝긴 해요. 그렇죠? 컨텐츠 파워도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헤쳐나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애플이 앱스토어 매출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연간 620조 원, 모바일 상거래가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애플이 거래액을 공개한 것은 최초입니다.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제목을 보시면 앱스토어 매출이라고 하니까 뭐 애플의 매출 같은데 이제 거래액입니다. 그렇죠? 거래액. 그래서 거래액을 공개한 것은 최초이고 연에 620조 원이 거래된다고 하니까 뭐 엄청난 플랫폼이죠.
근데 그 중에서 모바일 상거래가 80%, 예, 그 안에서는 뭐 리테일, 여행, 승차 공유, 음식 배달, 뭐 식품 이런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거대한 플랫폼이라는 거를 우리가 대충 추측만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제대로 숫자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국산 OS 다운로드가 8천만 회를 넘었다는 소식입니다. UOS라고 하는데 뭐 유니티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해요. 자, 이거는 중국에 있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주요 기업들이 연합해서 설립한 유니온테크가 개발한 OS인데요. 뭐 이 자체가 대단한 뉴스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야, 이건 진짜 중국 This is China다. 이제 중국이니까 가능하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막 연합을 해서 이런 걸 만들고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미국의 아성을, MS의 아성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그리고 애플 팟캐스트,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디토 파트너스 그룹을 검색해 보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한 주간 건강하시고요. 고생 많으실 텐데 더운데 그쵸?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